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동권, 주로 잠실권의 아파트들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제 매수 찬스가 오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 지켜봐라. 이게 결국에는 다시 반등할 텐데, 지금 폭락이들, 무주택자들이 꿈에 너무 젖어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칠 거다라는 말들이 돌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샀으면 돈을 다 벌었는데 왜 이런 기회를 누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좀 스피커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업자 그리고 업자 지망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결론부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금리 인상이 아닌 이제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낮아진 구매력 대비해서 좀 공급 물량이 과하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주택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이 2023년 1월 9일인데 15시간 전에 나온 기사,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추가 투자 타이밍인가요?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 꿈틀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더 사볼까,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20억 두고 일진일퇴 잠실 엘리트 19억대 매물 이제 안 보여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주인들 급매 소진될까 기대. 잠실 엘리트 19억대 매물 소진, 20억 회복 공방, 매물 다시 걷어들이는 집주인들. 이거는 작년 말 기사네요. 그러면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금리 시대, 금리 인상 이후에 펼쳐지는 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고금리 시대입니다. 금리를 쭉 올렸다가 이렇게 V자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고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높아진 고금리 시대 속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시장의 구조 조정을 만들고 솎아내겠다라는 거죠. 업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가 되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집 사면 부자 된다라고 했는데 서울 중심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상승기 때 외곽 지역, 김포, 검단, 그리고 수원, 인덕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15억, 10억 이렇게 찍었는데 사람들의 급여는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값만 10억, 15억, 20억 가까이 찍다 보면은 모두가 부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가 누가 일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모두가 양반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고, 결국에 모두가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자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다 자산가 행세를 하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금리 인상과 고금리 시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럼 언제는 적다고 해놓고 왜 많다고 하냐인데, 결국에는 구매력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올라갔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꾸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구매력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자신의 급여 소득이 녹아내리고, 저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돈을 이제 값싸게 빌려다 쓸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매력 대비해서 이 입주 물량은 반면에 좋은 지역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에도 지금 같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상반기 버블7 부활 예고, 2009년 6월 25일 부동산 불패시나 다시 꿈틀, 2009년 6월 23일 부동산 바닥론 대세 본격 회복은 글쎄, 2009년 6월 19일 강북 집값도 반등, 수도권 상승 올해 최고치. 2006년과 2007년에 버블7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플러스 목동 플러스 거기다가 분당, 거기다가 용인, 청촌이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블7이라고 과하게 올랐던 지역이 있다라고 정부가 지목을 했었는데, 2009년에 집을 이제 샀으면은 이때 매매지수, 아파트 실거래가액인 아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파란색이 매매지수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2006년, 2017년에. 이때도 2020년 못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 못지 않았던 시기인데 급격하게 오르다가 2008년에 약간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면서 내려오다가 2009년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이때 줍줍을 했고, 2009년
2017년 6월 기사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반등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잠시 조정을 보인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하죠. 지금 조정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년에 매수한 그 가격이 회복하는 데까지 2017년 1월까지 가게 됩니다. 무려 약 거의 6년에서 7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 거는 만약에 2009년에 10년차 아파트를 샀으면 2017년에 회복이 됐을 때는 이미 18년차 아파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혹자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본인이 이제 그 아파트를 살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구축도 아니고 뭐 신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기축이라고 하죠. 이미 있고 좀 살만한 깨끗한 집 그거라고 샀는데 이제 물려있는 8년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미 내 아파트는 굉장히 구축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어찌됐든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2010년에 유행을 했는데 2009년에 가격이 오르다가 빠졌을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2010년, 11년 뭐 그 1, 2년의 절망의 시간 동안 이때 끝물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 괴로움으로 8년을 인고하고 나니까 버티다 보니까는 그 가격이 회복됐는데 지금 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2021년 상승분을 바로 회복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뭐 지금은 적기 때문에 2009년 그 시기하고 다르다고 하는데요. 2009년의 인허가 물량 기준입니다. 이게 인허가 물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허가하고 나서 약 2년 후에 나타나거나 3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인허가 하니까 집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2009년 이후에 이때 그러면 2009년부터 36,500밖에 안 됐으니까 2011년쯤에 집이 적으니까는 가격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간 침체하잖아요. 왜냐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공급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평균치를 제가 낸 건데 이거보다 적으면 제가 빨갛게 칠해 놓은 건데 계속 공급을 때려 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2021년에 다시 인허가 물량이 많아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공급 입주 물량이 작다고 논하는 거는 2009년에도 작았는데 가격이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적다는 게 맞으면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2022년 12월의 기사에 민간 사전청약 몽땅 연기, 공공택지 사전청약 죄다 연기, 공급 시기 불투명, 주택시장 얼어붙자 속도 조절. 그러니까 결국에 속도 조절을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사전청약을 해버리면 착공까지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기업들이 안 나서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급 물량이 적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왜 사전청약 물량 속도를 조절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난 2015년 때나 뭐 2020년 초반에 주택담보대출이 2%에 3%대를 유지할 때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낮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바로 제로금리로 전환하면서 이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아주 초저금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이고 지금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느꼈던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 구루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계속된다고 하지 이제 인플레가 잡히니까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나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요지에 몰려있는 게 참 이슈입니다. 강남부터 쏟아지는 입주 물량 뭐 당장 반포의 원베일리만 해도 이제 곧 들어오죠. 이것도 물량이 상당히 되는데 방배에도 들어오고 서초에도 들어오고 상당히 강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죠.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대폭 늘 듯. 이게 이제 2022년에 쓴 기사니까 23년도에 강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채당 15억이면은 다른데 5억짜리 세
실체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정부의 규제 완화는 지금 경착륙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주택가격을 올리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저는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반등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본인들 강의를 팔아야 하고, 반등이 아니고 이 상승이 아니고 잠깐 반짝하고 말고 가격이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하면 강의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팔아야 되니까 하나, 두 번째 책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 연습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연습생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업자를 대비하려고 나온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경기가 오면은 결국엔 뭐 코로나를 앞두고 식당을 차렸던 그런 사람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등을 이야기하고, 이게 약간 자신의 신도들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자기를 믿고 구매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책을 사고 내 강의를 듣고 내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임장 스터디를 다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리가 올라가서 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지역에 공급이 많이 쏟아지는데 올해 시점이 아파트 가격이 반등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상승론자들이나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전 정부 때 뭐 3기 신도시를 경기도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불은 서울에 났는데 왜 물을 경기도에 붓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공급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강남 요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을 원해요라고 했는데 그 원하는 게 올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싸졌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면 가서 이제 사시면 되는 시기가 온 거고, 반면에 저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이게 저렴한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대출을 하거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매수를 하는 게 저렴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급매물을 잡으면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지금이 2020년, 2021년처럼 반등이 세게 올 것처럼 지금을 놓치면 또 바보 소리를 듣고 벼락거지 신세가 될 거라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